상암의 가을 공기는 유리잔처럼 투명했지만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위로 사람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번졌다. SBS 본사 앞, 주말의 빛과 바람이 교차하는 입구에 러브빈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누군가는 김용빈의 사진이 인쇄된 부채를 붙여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안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들려올 소식을 기다렸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가족 이야기가 나온다더라. 리허설에서 신동엽이 울었다더라. 소문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바람을 타고 돌고 있었다. 카드를 챙기던 스태프, 인터컴을 잡은 FD, 사인을 확인하는 PD의 손끝까지 묘하게 긴장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선 한 사람의 등장. 웃는 인사와 흔들리는 눈빛이 동시에 걸려있는 그가 온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김용빈. 오늘은 노래만 부르러 온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억을, 자신의 가족을 꺼내러 온 사람이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 리허설의 정적이 길게 늘어졌다. 음악 감독이 사인을 보내고 조명이 예열처럼 서서히 뜨는 동안 김용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오늘은 좀 다른 무대네요. 밝게 웃었지만 웃음 끝이 흔들렸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는 하나의 교실처럼 조용해졌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노래자랑에 나갔던 날들. 낮에는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목이 터지도록 노래하던 시절. 엄마는 늘 그랬어요. 내 목소리는 사람 마음을 고치는 약이라고. 그 말을 하다 멈추는 그에게 스튜디오 마이크는 서늘한 금속성이 아니라 체온을 가진 무언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 찾아온 공백은 길고 깊었다. 어머니는 그가 데뷔하던 해, 바닷바람의 끝에서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멀어졌다. 그 이후로 무대 위에서는 늘 웃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그 고백이 공기 중에 뜨거운 성운처럼 떠오르는 바로 그때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 하나가 스크린에 펼쳐졌다. 거친 자막, 잡음이 섞인 화면, 오래된 비의 냄새가 배어있는 테이프 특유의 떨림. 1998년 하얀 셔츠를 단정히 여민 꼬마가 운동장에 놓인 임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린 김용빈이었다. 화면 밖에서 겹쳐지는 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용빈이 최고야.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 한 문장이 스튜디오를 고요하게 가로질렀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신동엽은 카드를 쥔 손을 살짝 떨었다. 김해철은 허벅지를 눌러 박동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김용빈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화면이 끝날 즈음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슬며시 나타났다.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닫혀있던 문 뒤에 있던 사람. 아버지였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잘한 걸 보니? 그동안 미안했다. 기계음도 사라지고 조명도 조용해진 그 순간 신동엽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대본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한 박자 멈췄다. 예능을 보러 앉아있던 우리가 누군가의 삶 앞에 앉아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촬영이 끝난 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한 문을 열었다. 회색 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두커니 선 그의 손이 보이지 않게 떨렸다. 용빈아. 아버지야. 대기실의 소파가 조용히 삐걱였고 세모난 조명이 천장을 스치며 흔들렸다.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을 보았다. 긴 세월이 그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기다림의 농도가 배인 한 문장이 떨어졌다. 대답은 짧았다. 미안하다. 널 볼 용기가 없었어. 그 말에 주름을 다 펴기도 전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괜찮겠니? 순간 김용빈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카메라조차 그 장면을 쉬이 담지 못했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온기, 사람의 채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촬영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다. 오랫동안 누르던 버튼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르고 싶지 않은 마음 앞에서 10월 27일 밤 9시 방송이 시작되자 첫 장면부터 반응은 폭발했다. 타이틀 음악이 흐르고 상암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고 스튜디오 마이크가 푸른 윤광을 띠는 장면에서 이미 시청자들은 전조를 감지했을 것이다. 이건 흔한 웃음의 차림표가 아니다. 예능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오늘의 이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교실이 될 것이다. 시청률은 순식간에 치고 올랐다. 기록은 숫자로만 남지 않았다. 예능 최고치를 돌파하더라는 한 줄이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를 떠올렸다. 같은 살아있는 문장들이 전국을 메웠다. 신동엽은 중간중간 카드를 내려놓고 말없이 숨을 골랐다.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김희철은 방송 내내 눈두덩을 훔쳤다. 누구도 과장된 표정을 쓰지 않았고 누구도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오늘의 무대는 울음이나 웃음을 뽑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자리였다. 스튜디오 마이크는 울림통이 되었다. 그것은 한 가수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 가족의 마음이 공명하는 악기였다. SNS는 그날 밤 한꺼번에 불이 올랐다. 이 방송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신동엽의 눈물, 진짜였어요. 김용빈,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 보입니다. 해시태그는 줄줄이 달렸다. 러브빈의 팬카페는 서버가 굉음을 내며 잠시 멈칫했다. 그렇게 시작된 러브빈의 하루 효도 챌린지. 부모님께 전화하기, 감사 문자 보내기, 손편지 쓰기. 평범한 행동들이 갑자기 일종의 의식처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로트의 팬덤이 단순한 투표와 응원봉을 넘어 자신의 일상과 관계를 바꾸는 행동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기건 팬 활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썼고, 누군가는 부리가 좋아하는 목소리는 결국 누군가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적었다. 러브빈은 그날 밤 자신들이 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팬덤인지를 다시 증명했다. 동료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이찬원은 형, 정말 멋졌어요. 무대박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올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다. 라디오 부스에 앉은 송가인은 생방송 중 목이 메어 부모님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빛나는 자신의 방송에서 촬영 전에 오빠가 떨린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라고 짧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문장은 서로 닮아 있었다. 김용빈의 진심은 사람을 바꾼다. 그 진심은 겉으로 번쩍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히 바닥을 적시는 물처럼 스며들어 관객의 가슴을 채웠다. 이렇듯 동료의 언어, 팬의 언어, 사회의 언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 밤은 흔치 않다. 그리고 그 흔치 않은 밤이 바로 미우새 김용빈 가족 편의 밤이었다. 방송이 지나간 자리에는 음악이 남았다. 그는 새 노래를 발표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악보는 마치 오래된 편지를 펼치듯 시작되었고, 가사에는 그가 방송에서 스스로 꺼내던 문장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손을 잡는 일. 그 문장이 후렴을 통과할 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다시 울었다. 발매 하루 만에 음원 차트 1위. 뮤직비디오는 100만 뷰를 가볍게 넘어섰다. 화려한 세트보다 소박한 공간이 화면을 채우고 거대한 특수효과 대신 빛바랜 사진과 조용히 놓인 의자가 등장했다. 노래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는 빈 의자 옆에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사람마다 그 의자에 앉혀 놓을 얼굴이 달랐을 것이다. 어떤 이는 살아있는 부모를, 어떤 이는 그리운 이름을, 어떤 이는 오래 묵힌 자신의 어린 모습을.